대표님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포트 구성을 할 때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네네. 이번에 큰 상승이 나오니까 한 60% 정도 대형주에 담고 이제 중소형주 40% 담는 것은 제가 이제 검투세가 아무래도 유예될 거라는 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지금 뭐 유예된 건 아니지만 유예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중소형주는 한 40% 나눠 가지고요. 대형주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 40% 비중 가장 크게 보고 업황 중에 가장 좋고 가장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반기 때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우리 시장에 뭐 20조 이상 들어왔는데 네네. 절반 이상이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를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절반 이상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결국 외국인들은 수익을 내고 나갔기 때문에 수익 날 거로 보고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 그다음에 업황도 반도체 업황이 내년 후내년이 피크가 될 거니까 올해보다는 내년 후내년 좋다. 그래서 업황 수급적인 측면 이런 걸 본다면 포트 비중에서 가장 크게 해야 될 게 이 반도체다. 그래서 반도체는 40%고 그다음 두 번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20%인데 보면 당장 수익 내기보다는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IRA 법안에 따라 이제 보면 뭐랄까 핵심 광물, 네네. 핵심 광물 중국을 배제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중국 쪽 핵심 광물이 못 들어오게 되면 지금 리튬 가격이 사실 연초에 상승을 하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네. 이렇게 됐지만 내년부터 보면 중국을 제외한 리튬 가격하고 중국 포함한 리튬 가격 따로 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왜 그러면 뭐 북미 쪽에 들어가는 건 중국을 이제 못 사용을 못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을 제외한 북미 리튬 가격 쪽에 보면 프리미엄 가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형성까지 본다면 지금 가장 직접적인 뭐 리튬을 생산하고 있고 리튬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기업은 포스코 홀딩스 하나다 네네. 볼 수 있으니까 포스코 홀딩스에 한 20% 잡고 요것도 좀 여러분들이 긴 텀 결국은 또 캐점하고도 관련이 있고 결국은 대중화로 갈 거니까 그때 크게 본다 생각을 하고 한 20%. 그다음 중소형주는 한 세 종목에 한 40% 요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중소형주 세 종목 40% 비중 말씀하셨는데 중소형주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어떻게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그것도 말씀 주세요. 일단 보면 중소형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매매법이 있고 차트도 보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시를 보고 이제 종목 선정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사회자분님이 네네. 사업을 잘 하셨어요. 네네네. 사업을 잘해서 이제 큰 기업이 상장이 돼 있어요. 네네. 주가가 많은 일단 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이제 자녀에게 정려를 하려고 해요. 네네. 정려를 하려고 하는데 네. 주가가 10,000원에 정려를 할까요? 아니면 5,000원에 하락했을 때 정려를 할까요? 하락할 때 중요하겠죠. 그렇죠.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수량을. 그렇지. 정려세가 뭐 엄청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 10,000원짜리 100만 주 정려하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5,000원에 정리하면 네네. 50억에 대한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000원이면 10억이면 정려세 확 깎이게 되고요. 네.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정려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주가가 낮다고 판단했을 때 정려를 한다는 그렇겠네요. 네. 이게 이제 내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금 정려가 슬슬 일어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 주로 뭐 금액을 한 50억 이상 네. 전여세 부담이 되는 금액 정려가 나오는 종목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시에 다 나오거든요. 공시에 보면 정려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위에 세대가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정려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려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는 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려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네. 간단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려를 할 때는 100%다 정려가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보면 정려자가 네. 비중이 제로가 돼버려요. 네. 근데 경려권 승계는 자기가 이만큼 남기고 네. 정려를 해줘요. 그래서 정려를 100만 주 정려했는데 정려해준 사람이 아직 200만 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려니까요. 이런 케이스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려 공시가 나오는 종목들, 요런 종목들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 보면 역시 기업을 네네. 가지고 네. 또 운영을 하는데 네네. 막 돈 들여서 10억, 20억 장내 매수를 해요. 네네. 왜 장내 매수를 하죠? 뭐 내 지분율이 약해서 경영권의 위협을 받아서 그럴까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네네. 또 다르게 하면 내 회사가 저평가됐다. 아, 저평가됐다. 네. 그래야지 10억, 20억 내 그렇죠. 회사 주식을 네네. 사니까. 네네.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최대 주주나 최대 주주 특수 관계인이 장내 매수한다. 이런 종목들은 최대 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사다고 판단을 합니다. 앞에 말했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사더라도 이것도 주가에서는 호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렇게 장내 매수도 장내 매수했다, 블록딜했다 이거 공시에 명확히 딱 써져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내 매수했다 이런 기업들.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앞에 제가 지난부에 엔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전환 청구권 네네.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환 청구권이 주식으로 한 50억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 네. 전환을 했는데 전환 가액하고 주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향후 이 주가는 상승할 확률이 높겠지요. 그렇죠. 또 반대로 전환 가액보다 주가가 워낙 높으면 이 종목은 하락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전환 가액하고 주가하고 비슷한 주식, 요런 거 공시가 나오는 요런 것들을 묻어놓고 기다리면 크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 이희건 경제TV 네네. 제가 유튜브 운영을 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들어오면 네. 지금 설명드린 거 외에 공시에 대한 다양한 전략 아, 또 여러분들이 보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네. 공시에 대한 것들 네. 뭐 많이 설명이 돼 있으니까 특히 중소형주나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네. 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종목보다는 제가 이렇게 네. 공시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차트 잘 하시는 분들은 차트 보통 주식을 보게 되면 차트로 많이 매매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하셔요. 차트만 네네. 보고 또 네. 매매를 하시면 그래서 차트 외에 이런 공시 뭔가를 또 장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요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서 오늘 꼭 구독하고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 시장 조정 나올 때 기존 주도주들 소위 말하는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AI, 반도체, 뭐 전력기기 이런 주도주를 조정 나오는 틈 타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대형주 따는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엔터주들 이런 그러니까 너무나 저평가된 또 화학주 같은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어서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된 주식 vs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주도주 어느 게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업황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네. 중점을 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제가 보면 보통 한 분기가 끝나면 네네. 지금 또 제약 바이오도 2분기 실적 정리를 쫙 네. 했는데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매출액이 줄었더라고요. 네네네. 작년보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 반도체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 보면 시가총액 넣고 그다음 이제 올해 영업이 네. 작년 영업이 그다음 이제 PER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냐 관련 업종들 다 통계를 내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도 통계를 내니까 네네. 감소를 했고 네네. 제약 바이오도 감소를 했고 반도체는 증가를 했고 이처럼 업종마다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통계를 그냥 내는 건 아니고 통계를 이렇게 쫙 내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관련돼서 업종을 선택하다 보면 일단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PER이 한 12배 비만
요럴 때 고업종들이 보면 크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하락이 돼 있던 업종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네. 치면 그 관련주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네. 그 관련들이 쭉 나오게 되면 그걸 통계를 냈는데 작년도보다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는데 PR이 한 12배 네. 정도 낮다. 네. 이 얘기는 실적 좋은 데 비해서 주가가 아직 상승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 네. 요런 업종을 찾아서 사면 한 10개 중에 8개는 업종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니까 네네. 이제 요런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주로 하락돼 있던 업종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거든요. 통계. 하락 주가 빠진 것들. 네네. 왜 그러면 높게 올라가는 건 통계 내봐야 네. 고평가라서 네, 고평가라서. 네. 통계에 큰 의미가 없고요. 네네. 그래서 요런 통계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뭐 한 2, 3일 통계 내면 다 내는 거니까 네. 이제 한번 내보시면 좀 업종이 얘기만 듣는 거하고 네네.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 보는 거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요런 통계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업종도 선정을 하고 또 뭐 전략도 세우고 네네. 이제 그렇게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네. 뭐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네네. 게 좀 더 유리하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진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이 PER 12배는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지 뭐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네. PER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 PER, 네. 코스피 지수 PER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 들어가면 데이터 이런 것들이 네네네. 뭐 PER부터 다 나오니까 네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에 보면 되는데 이제 지금 한 18배니까 네. 그거보다 좀 낮게 50%네요. 예, 좀 낮게 잡는 측면이 잡고 그러고 보통 보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들은 업종이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설명을 들으면 2020년 1분기 때 네. 작년도에 비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한 25% 증가했는데 PER이 한 8배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반도체 애들이 정말 한 10개 중에 9개는 다 크게 갔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좀 처져 있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거 한 12배 정도 잡았을 때가 좀 잘 맞더라고요. 이게 옛날부터 통계를 내봤을 때. 그래서 뭐 법칙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제 기준 경험치시네요. 설명드리고 예, 네. 경험치고 여러분들도 뭐 경험치를 쌓으면 또 자신만의 네. 약간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네. 구독자분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종목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PER 12배 미만이면서 YOY로 영업이익 증가하는 업종 한두 개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이 네. 지금 우리 시장이 어렵잖아요. 네네. 업종이 없어요. 이번 분기에. 아, 이번 분기에 네. 이제 그런 업종이 지금 제가 아직도 뭐 네네. 말이 많으니까 다 하는데 한 7, 8업종들 네네. 해가고 있는데 네네네. 아직도 해가고 있는 와중인데 7, 8개 했는데 중에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12배 그래서 이게- 미만의 영업이익 증가하는 업종이 하나도 없나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매 분기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때 사면 네. 올라가니까 이제 뭐 주기가 통계도 내고 또 다양한 다른 기법 또 공시도 보고 주식 매수하고 그래서 업종 매수가 걸릴 때는 요런 게 걸렸을 때 그러면 이 업종에 집중한다 생각을 하시고 안 나오면 또 공시라든가 다른 걸로 매수하면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보면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오면 확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실적이 발표 날 때마다 엑셀로 통계를 내가는 거고요. 또 뭐 통계를 내면 또 구독자님들한테 또 영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도 네. 또 오시면 또 고평가된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네. 앞으로 오래오래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표님만의 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거는 꼭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투자 공부 방법론을 좀 사례 설명해 주시면 더 좋고 공부 방법론 꿀팁 이런 거 한 3가지 정도 얘기해 주신다면. 그래서 이제 일단 투자분님들이 주식은 많이 들어오거든요. 보면 그렇지만 통계 내면 90% 이상이 손실이 나잖아요. 네. 사실 길게 통계를 내면 그래서 많이 실패를 하는데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다 하시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을 공부를 해요. 차트 분석 공부는 누구나 다 하니까요.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났다. 그 얘기는 뭐고 하면
기본적인 차트 분석만 가지고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그 방법은. 그래서 그 방법 외에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차트 보는 거 외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면 실적 시즌이 끝나면 정말 시간 내서 실적 통계를 내는지 아니면 다양한 공시가 올라오는데 공시 올라오는 것 중에 내가 찾고 공시 분석을 하는지 그런 것들. 누구나 아는 것들은 늦지만 자기가 통계 내고 공부했던 것들은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트만 보고 하는 것 외에 뭘 더 내가 하고 있는지 해보시고 안 하고 있다면 좀 느끼셔야 되고요. 네, 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냥 다른 거하고 쉽게 뭔가 노력하고 공부하는데 남들 하지 않는 뭔가를 해야지만 네. 그 결실이 나오고 또 그게 또 대중화되면 또 다른 게 또 필요하게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앞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투자하는 성격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 보면 이제 중소형주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네. 있으니까 중소형주 여러분들이 차트를 착 놓고 월봉 차트를 길게 보면 대부분 월봉 상단과 하단 사이를 횡보를 해요. 네, 네. 이렇게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거든요. 보면 쉽게 말해서 뭐 반도체 부품주나 자동차 부품주 아무리 잘 만들고 잘한다고 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대기업의 구속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정말 나고 마진이 많이 남으면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또 경쟁사도 만들고 네. 또 단가도 줄이면서 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컨트롤에서 보면 뭐 월봉 상단과 하단 횡보하고 또 그 영향이 또 코스닥 월봉 차트가 계속 횡보했던 그 네. 이유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욕을 위해서 저 위에 갔던 종목 따라가게 되면 한번 꺾이게 되면 또 하단까지 늘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힘드신 분들은 월봉 하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이 좋다든가 시간에 투자해 놓으면 결국은 테마에 바람이 불든 무슨 불든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 쪽에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조급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단에 있는 거 매수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조급해서 그래요. 네, 네. 지금 사서 빨리 수익 내고 하겠다. 그런데 그걸 했을 때는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한번 또 하락을 하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급증을 조금 내려놓고 네. 그리고 좀 하단에 있을 때 매수를 한다. 결국은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 투자 안 하고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직장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그거 안 하고 다 주식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 측면에서 본다면 맞습니다.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네. 주식을 바라보면서 어느 위치에서 살까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 또 경기 사이클에 따라 보다 보면 2008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한 10년 만에 큰 위기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뭐 무조건 매수한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매수도 어렵지 않아요. 다른 거보다는 딱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다가 미국 연준이 돈 푼다 양적 안 한다 네, 네. 뉴스 하나 딱 나올 때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네, 네. 요게 하나가 있고 네. 또 다른 하나를 드리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해가잖아요. 네, 네. 횡보를 해가는데 일본 사례를 보면 네. 일본 주가가 한 20년간 잃어버린 20년 동안 네네. 횡보를 하고 오래 가다가 네. 결국은 아베노믹스 돈 푼다. 네, 네. 돈 푼다. 돈 풀어서 뭐라 그럴까요? 소비자 물가 올리겠다. 막대한 돈 푼다. 그러면서 정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바라볼 때 이 돈의 관점에서 우리도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지지부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 푼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을 사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돈의 관점에서 돈을 푸는 시점 그때 무조건 주식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런 시점이 오면 주식 한 번 돌아서 크게 수익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또 시점을 잘 잡으면 또 수익 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까지 장시간 깊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익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뭐 그 추세나 방향성 그 월봉이 중요성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나머지 지금 실적 통계 안 되신 부분 네. 다음 시간에 꼭 얘기해 주시면 네, 너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익은 대표님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